저는 박인자입니다. 올해로 74살이 됐어요. 평생 슈퍼를 운영하며 혼자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50년 동안 그 가게가 제 삶의 전부였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야채를 손질하고 밤 11시에 문을 닫는 게 일상이었어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참 대단해요. 애들 둘이나 키우면서 가게까지 운영하시고. 칭찬이었지만 솔직히 고단했어요.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나서 가게로 뛰어가던 날들. 밤늦게 돌아와 숙제 봐주던 기억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민수와 민정이는 대학까지 나와 좋은 곳에 취직했거든요. 지금은 가게를 정리하고 혼자 집에서 지내요.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었어요.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가스불을 껐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영이 인사를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제대로 챙겨 드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히 챙겨 먹지. 뭘 그런 걸 묻니? 요즘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시던데요.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미묘한 차가움이 있었어요. 그런가? 나는 모르겠는데.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혹시 정말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 싶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 게 괜찮으세요? 지영이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불편한 것도 없고.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조심하셔야죠.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정말로 가스불을 끄지 않은 걸 발견했어요. 어머, 이거 언제부터 켜져 있었지? 깜짝 놀라 재빨리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이런 실수를 했을까봐 불안했습니다. 나 정말 치매가 시작된 걸까?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오늘 가스불을 못 끈 것 같아. 어머니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치매면 빨리 치료해야 하잖아요. 민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병원 예약 좀 잡아줄래? 네, 알겠어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혹시 정말 치매라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니, 혹시 중요한 서류들 어디 두셨는지 아세요? 무슨 서류? 집 관련 서류나 통장 같은 거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혹시 잃어버리실까봐 걱정되어서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직 정신은 멀쩡하다. 그래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잖아요. 지영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보험사 서류와 부동산 관련 서류 같았어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서류를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뭐니?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서류들이에요. 지영이 대충 답하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민수와 지영의 태도도 예전과 달랐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50년 동안 슈퍼를 운영하며 사람들을 봐온 눈이 있어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내일 병원 가서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지영이 함께 병원에 데리러 왔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민수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응, 준비됐다. 사실 마음의 준비는 안 됐어요. 혹시 정말 치매라는 판정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지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검사 받으실 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당연히 솔직하게 할 거야. 혹시 기억 안 나는 것도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신경과로 갔습니다. 의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나요? 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깜빡하시나요? 의사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기억력 테스트, 뇌 촬영, 혈액 검사까지.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건망증 수준이네요. 치매는 아닙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괜찮다는 거죠? 네, 건강한 편이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독서 같은 활동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치매가 아니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지영이 갑자기 말을 바꿔치기 했어요. 치매 초기래요. 이제 혼자 지내시면 위험해요. 뭐라고? 의사가 분명히 정상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초기 치매라고 하던데요. 지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의사가 뭐라고 했니?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민수는 애매하게 답했어요. 좀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하던데요. 분명히 다른 말을 들었는데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진단서 같아 보이는 서류였어요. 치매 초기 진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의사가 분명히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상하네. 의사 말과 다른데.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나이 드시면 귀도 어두워지잖아요. 지영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혼자 지내시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나 재산 관리는 저희가 도와드려야겠어요. 지영이 덧붙였어요. 재산 관리? 네, 어머니 혼자서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정신은 멀쩡한데. 하지만 의사가 치매 초기라고 했잖아요. 지영이 서류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의아했어요. 분명히 의사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진단서에는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하지만 슈퍼를 할 때부터 장부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서 숫자나 중요한 말은 놓치지 않거든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태도, 갑자기 나타난 서류들, 의사 말과 다른 진단서.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이 또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재산관리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무슨 서류?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우니까 가족이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왜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은데. 지영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급할 것 없잖아. 천천히 하자. 하지만 어머니 기억이 점점 나빠지시는데. 아직은 괜찮다. 지영이 못내 아쉬워하며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민수와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늦은 시간에 와 있었나 봐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치매 맞다니까. 지영의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아직 의식은 있잖아. 민수가 망설이는 듯 말했습니다. 의식이 있어도 치매는 치매야. 이번 기회에 진명이만 바꾸면 돼.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뭐가 그래?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건데 뭐. 조금 일찍 받는 거지. 지영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눈치챌까봐 걱정이야. 괜찮아. 치매라고 하니까 다들 믿더라고. 진단서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완벽하게 만들었어. 진단서도 가짜였다니. 그럼 언제 서류 처리할 거야? 이번 주 안에 해야지. 너무 늦으면 어머니가 의심할 수도 있어. 알겠어. 빨리 끝내자.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평생 믿고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속이다니.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애들 키울 때도 혼자 버텼는데 이 정도로 무너지진 않아. 슈퍼 운영하며 온갖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전략을 바꿨어요. 일부러 더 깜빡하는 척, 더 허술한 척을 했습니다. 이게 뭐였더라? 아, 깜빡했네. 민수와 지영 앞에서 자주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은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네요. 지영이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슈퍼를 할 때 익숙했던 장부 정리 습관을 되살렸어요.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누가 와서 뭘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든 걸 꼼꼼히 적어뒀어요. 오늘 지영이 와서 서류 사인하라고 함. 치매 환자는 재산 관리 못한다고 거짓말. 민수와 지영이 밤에 와서 진명에 바꾸는 얘기함. 진단서도 가짜라고 함. 증거를 하나씩 모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지영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서류 처리해야 해요. 무슨 서류?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재산관리 서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네요. 지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그럼 민수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바빠서 못 와요. 저 혼자 처리할게요. 도장은 어디 뒀더라? 일부러 도장을 찾지 못한 척했어요. 찾아드릴게요. 지영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이미 다른 곳에 숨겨뒀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나이 들면 뭐든 잃어버리게 돼. 그럼 다음에 다시 와서 처리할게요. 지영이 아쉬워하며 돌아갔어요. 그날 밤 또 엿들었습니다. 도장을 못 찾겠대. 그럼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너무 늦어지면 안 되는데.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시간을 벌고 있는 사이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었어요. 이웃집 최 여사에게도 부탁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 이상한 얘기 들리면 녹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설명하긴 복잡한데 부탁드려요. 최 여사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을 때가 왔어요. 저는 슈퍼를 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수첩에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상황, 대화 내용까지 모든 걸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3월 15일 오후 2시 지영이 와서 가짜 진단서 보여줌. 3월 16일 밤 11시 민수와 지영이 진명의 변경 계획 상의함.
3월 17일 오전 10시 지영이 도장 찾으려 함. 못 찾게 함. 꼼꼼한 기록 습관은 슈퍼 운영할 때 생긴 거예요. 매일 매출, 지출, 재고를 정확히 기록해야 했거든요. 하나라도 틀리면 장부가 안 맞았어요. 그 습관이 이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혼자 가봤어요. 지난번에 검사받은 박인자입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요? 지난번에 드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가족이 받아갔나 봐요. 의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는데 진단서 발급 기록이 없네요. 그럼 지금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진짜 진단서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정상 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가짜 진단서와 비교해 봤어요. 글꼴도 다르고 병원 도장도 다르더라고요. 역시 가짜였구나.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이웃집 최 여사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대화 녹음됐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민수와 지영이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상의하는 내용이었어요. 집값이 얼마나 나올까? 최소 3억은 될 거야. 통장에 돈도 꽤 있잖아. 그것도 다 우리 거지. 듣고 있으니 화가 치밀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빼앗으려 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 후 지영이 보험사 직원과 함께 왔어요. 어머니, 보험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대요. 무슨 보험? 생명보험이요. 수익자 변경하는 거예요.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자세히 읽어봤어요. 수익자를 민수와 지영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왜 바꿔야 하나요? 치매 환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보험사 직원도 거짓말에 가담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네요. 다음에 할게요. 하지만 오늘 처리해야.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도 최 여사가 녹음해줬습니다. 왜 사인 안 했을까? 의심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점점 조급해지는 모습이 녹음에 잡혔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진단서, 가짜 진단서, 녹음 파일 일기장.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요. 하지만 언제 공개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요양원 구경 가보실래요? 요양원? 네,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 보여서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은 싫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는데.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어.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주말에 한번 보러만 가봐요. 결국 요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요. 이제 반격할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주말 민수와 지영이 요양원에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하세요. 좋은 요양원 구경 가봐야죠. 지영이 가방까지 싸와서는 말했어요. 오늘 구경만 하는 거 아니야? 네, 하지만 마음에 들면 바로 입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었나 봐요. 가기 전에 잠깐만. 저는 침실로 들어가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어요. 일기장, 진짜 진단서, 가짜 진단서, 녹음 파일이 담긴 녹음기.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민수와 지영을 바라봤어요. 그럼 이제 갈까요? 지영이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요? 앉아봐. 중요한 얘기야.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표정이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병원도 데려가주고 걱정도 해주고.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뭔가 이상한 게 있더라. 이상한 거요? 지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좀 볼래? 저는 가방에서 진짜 진단서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병원에서 직접 받은 진단서야.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거기 보면 정상이라고 나와 있지? 그건 지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보여준 진단서에는 치매 초기라고 되어 있더라. 가짜 진단서도 함께 내밀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 그건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치매 맞다니까. 이번 기회에 진명이만 바꾸면 돼.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건데 뭐. 조금 일찍 받는 거지. 녹음기에서 지영과 민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어요. 더 있어.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월 15일 지영이 가짜 진단서 보여줌. 3월 16일 밤에 재산분할 계획 상의함. 모든 걸 다 기록해뒀어. 민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치매라고 속이고 가짜 진단서 만들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게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지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 될 거잖아요. 지영아, 민수가 제지했지만 늦었어요. 어머니 혼자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관리해주는 게 낫잖아요.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게. 엄마 안 돼요. 민수가 황급히 말렸어요. 왜 안 돼? 사기죄잖아. 우리가 가족인데 어떡해? 가족?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하니?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 여사가 경찰과 함께 들어왔어요. 인자씨, 괜찮아요? 이미 미리 연락해 뒀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저는 준비해둔 모든 자료를 건넸습니다. 가짜 진단서 녹음 파일 일기장까지.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네요.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어요. 동행해 주시겠어요? 민수와 지영이 끌려가면서도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여사가 옆에 앉아 말했어요. 잘했어요, 인자씨. 고마워요. 도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가족한테 당하는 게 제일 속상하죠. 그래도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며칠 후 모든 수사가 끝났어요. 민수와 지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든 사람들도 모두 잡혔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슈퍼 운영하며 고생하고 대학까지 보내주고 모든 걸 아이들 위해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날 치매라 속이고 내 삶을 빼앗으려 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는 치매가 아니고 나는 모든 걸 기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동네 노인정에 갔어요. 인자씨 뉴스에 나오던데 대단하더라.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 해결했어요? 다들 신기해했어요. 나이 들어도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야. 절대 잊지 마. 누구든 우리를 속이려 하면 끝까지 싸워야 해. 하지만 가족이 그러면 어떡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
이상하면 의심하고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야 해.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또렷해 보였어요. 문득 민수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슈퍼에서 돌아오면 엄마 왔다 며 달려오던 모습. 대학 입학할 때 엄마 고마워요라며 안아주던 따뜻한 순간들. 그 아이가 저를 속이려 했다니.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눈물을 닦았어요. 슬퍼한다고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래도 난 잘 살아갈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슈퍼 운영하며 혼자 아이들 키웠을 때처럼 이번에도 혼자 잘 해낼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동네를 산책했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최 여사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인자 씨, 많이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 견딜만 해요. 자식이 그러면 정말 속상할 텐데. 속상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제 마음을 달래는 건 시간뿐이었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어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편지를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갔어요.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혼자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니까요.